네, 안녕하세요. 애준마의 성장일기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오늘은 애준마의 성장일기 11편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할 것은 아기를 처음 맞이할 때 엄마들이 준비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쁜 들레와 함께 만났는데요. 본명은 정하연으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맞이하면서 저도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처음 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해본 엄마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준비하신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물건들은 실제로 제가 아기를 처음 맞이하면서 준비한 물건들이기도 하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바로 나오면서 집으로 처음 아기를 데려올 때 가장 먼저 필요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처음 준비한 거는 이 가방이에요. 네, 이 가방은 뭐냐면 바로 기저귀 가방인데요. 리엘라라는 브랜드 기저귀 가방인데 요거는 디자인을 보시면 좀 남자도 멜 수 있게끔 생겼죠. 네, 제 목적은 아빠에게 아기를 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저귀 가방 같은 것도 아빠에게도 좀 어울리고 엄마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좀 골라보았거든요. 근데 리엘라 브랜드가 좀 남자에게도 디자인도 어울리고 엄마가 맸을 때도 약간 크긴 하지만 실용도나 이런 면에서도 괜찮고 디자인도 좀 멋스러워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물건들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풀러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방 속에 제가 물건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리엘라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이 가방 안에 있는 그 천 판때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아기에게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입힐 때 이 천을 빼서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를 땅바닥이나 더러운 곳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기저귀를 가릴 수 있도록 나온 되게 합리적인 가방이고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 아기를 데려올 때 물론 옷이 필요하겠죠. 자. 네, 이 베네 저고리는 들레, 저희 하연이에게 저희 할머니, 저희 엄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베네 저고리인데요. 아이를 처음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베네 저고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히고 나올 옷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엄마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옷을 골라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주신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베네 저고리에 맞춰서 또 필요한 것이 아이를 쌀 수 있는 속삭이에요. 네. 속삭이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면으로 된 속삭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살짝 펴서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보통 속삭이는 그냥 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를 쌀 수 있는 얇은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속삭이 모양이 좀 특이하거든요. 보시면 자, 앞쪽에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처럼 아이 발을 두 발을 넣을 수 있게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아이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접어서 넣어주고 똘똘똘똘 번데기처럼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기가 답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속삭이의 그 역할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에서 이제 밖에 나오면 갑자기 적응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궁 속에 있었던 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삭이가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육아박람회에서 추천받아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속삭이라고 엄마의 자궁 모양과 가장 흡사하게 아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속삭이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네 저고리를 입히고 이렇게 속삭이로 아이를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가 그대로 나오면 너무 춥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겉삭입니다.
겉사기 같은 경우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작은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눕히고 양쪽으로 덮어서 위로 올려서 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아이가 여기 안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안아서 아이를 싸가지고 나오는 그런 겉사기입니다. 이 겉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잘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좀 덥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겨울이나 봄, 가을 쪽에서는 아이에게 찬바람 쐬이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겉사기를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이를 병원에서 나올 때나 뭐 예방접종 하실 때, 그럴 때 아기를 데려갈 때도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 이건 비계예요. 비계는 엄마들이 미리 좁쌀 비계라든지 짱구 비계라든지 많이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좁쌀 비계랑 짱구 비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신생아가 이게 목을 똑바로 눕히지 않고 이렇게 비계를 베거나 하면 비계가 아기가 작기 때문에 좀 높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성장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해서 당장은 이 비계를 사용을 하고 있진 않는데 나중에 조금 더 성장을 할 때 머리 모양을 동글동글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한 비계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계와 더불어서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용 침구 꼭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쓰던 매트리스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아이가 태어났을 쯤에 직접 손으로 만든 그 이불요랑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같은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교체할 수 있는 대체 커버 같은 거를 좀 여분을 준비하셔서 아이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기저귀에 뭐 소변이나 대변을 잘 가린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방지해서 여러 개의 그런 준비를 여분으로 준비를 하셔서 아이가 항상 청결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요건 뭘까요? 자, 이건 바로 목욕 목욕 그 타월이거든요. 자, 보시면 면으로 된 목욕 타월인데 이 타월이 사이즈가 큰 타월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작은 세수수건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이제 씻기고 나서 바로바로 이제 보온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타월이 있으면 목욕시키시는데 되게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월은 꼭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욕 준비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아기를 씻길 수 있는 이런 바스 제품이 있어요. 보통 아기들은 샴푸랑 바디워시를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해외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직구로 해가지고 바디워시랑 이렇게 바디 로션을 준비했어요. 저는 미국 브랜드긴 한데 국내에도 되게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 피부에 어떤 게 맞을지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매하지 않고 써보고 나서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씩만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용 바스 그리고 목욕용 그 바디크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목욕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이비 마사지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주마의 성장기기 촬영하면서 산모교실 참여했을 때도 베이비 마사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베이비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이 몸에 충분히 발라주고 성장을 위한 그런 마사지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아이 건강에도 좋고 엄마랑 스킨십을 하면서 또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 명기저귀죠. 명기저귀인데요. 보통 엄마들이 이런 종이 기저귀를 사용하시려고 이미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기스라든지 뽀솜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명기저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기저귀를 아예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런 명기저귀를. 그런데
미리 아기를 키워보셨던 아는 언니분께서 이 명기저귀가 너가 아기가 명기저귀를 안 쓰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10세트를 보내주셨는데 이 명기저귀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아기가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그 물기를 빼줄 때 그럴 때도 너무 좋고요. 아기 그 바닥에 방수효나 이런 게 좀 까칠까칠하거나 그 표면이 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방수효 위에 또 한 번 깔아서 아기 피부를 보호해 줄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엉덩이가 좀 짓무르거나 그랬을 때도 명기저귀를 잠시 동안이라도 사용을 해서 아기의 피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저귀는 나는 명기저귀 안 채울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이런 명기저귀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명기저귀를 직접 쓰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런 기저귀 이런 기저귀 카바입니다. 이 기저귀 카바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소재가 방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방수로 돼 있는데 여기 명기저귀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 방수 커버를 해서 기저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기저귀가 새지 않고 잘 머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신생아용이 이런 하기스나 이런 브랜드 기저귀 같은 경우 단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되게 많이 빨리빨리 싸고 빨리빨리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저귀가 있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가형 기저귀로 나온 백조 기저귀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살짝 보여드릴 건데 백조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저귀 카바를 이용해가지고 그 붙임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일자형 기저귀거든요. 그걸 여기다 넣고 기저귀 카바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금세금세 갈아주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한 달까지는 그 백조 기저귀를 좀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좋고요. 아기 엉덩이에 조금 진물이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기스나 이런 그 브랜드 기저귀를 쓰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아이가 똥을 싸거나 그럴 경우 대변을 봤을 때 이런 물티슈 필요하겠죠. 아이 얼굴이나 뭐가 묻었을 때 물티슈로 닦아주고 이런 건 좋지 않대요. 아이 피부가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제 수건을 잘 삶아가지고 그런 걸로 닦아줘야 되는데 급하게 대변을 보거나 바로바로 씻기거나 샤워시킬 수 없을 때는 이런 물티슈를 이용해서 아기를 닦아줘야겠죠. 그래서 물티슈도 여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큰 물티슈가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잘 먹고 잘 싼다는 거는 이제 건강하다는 신호기도 한데요. 엄마들이 이렇게 기저귀 값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 분유값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 이거를 제가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 이거는 바로 아기의 모자입니다. 아기 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아기가 그 분유를 먹거나 뭐 오줌을 싸거나 약간 춥거나 그럴 경우에 딸꾹질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아기가 딸꾹질이 멈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는 여분으로 꼭 2개나 3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아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머리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용 모자가 잘 안 맞았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훌쩍 커서 이런 모자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슬로우웍스 가서 제가 만들었던 손싸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발싸개도 있어요. 이 손발싸개는요, 아기가 자기 손발을 이제 풀어놨을 때도 있잖아요. 속싸개를 매일 꽁꽁 싸놓지 않고 풀어놨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손톱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호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내서 얼굴에 그 흉이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아기는 자기를 아프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싸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목욕하면서
물론 욕조도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한 그 레이킨에서 나온 신생아 욕조를 샀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부쩍부쩍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욕조를 샀는데도 너무 애기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신생아 욕조가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욕조 큰 거 많이 팔잖아요, 요새. 아기 욕조. 그런데 그게 크니까 부피가 커서 부담스러우니까 구매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작은 걸 구매하시면 나중에 또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실 때 좀 큰 걸로 사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면봉은요, 신생아 면봉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면봉보다 훨씬 더 얇고 길어요. 그래서 이 면봉을 사용하시면 아기가 코가 잘 막히거나 귀 청소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 같은 거는 너무 세게 후비거나 이러면 안 되고 물 같은 거를 살짝 가제 수건을 묻혀서 거기다 넣어놨다가 살짝 빼주면 콧물도 같이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로 그 표면 쪽에 있는 그런 코에 있는 그런 코딱지나 이런 것들은 이런 면봉으로 살살 제거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요즘 코를 잘 막혀 하고 그래서 이 면봉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모두가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유수유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모유수유를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아기가 황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모유를 아예 못 먹고서 병원에서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모유를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모유를 유축해서 유축기로 계속 사용해서 먹다가 계속 아이가 이제 젖을 물지 않으니까 젖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분유를 수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조리원에서 나오거나 병원에서 나왔을 때 바로 집으로 아기를 데려오는 경우 당장에 모유가 안 나오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아기 젖병. 이거는 이제 더블아트에 나온 건데요. 모유랑 가장 흡사한 젖꼭지 모양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잘 빨고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공기 구멍이 있어요, 이 젖꼭지에는. 그래서 아기가 먹다가 바람이 들어가면은 배앓이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영아산통이라고 해서 자다가 이유 없이 막 자지러지게 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공기 구멍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산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으면서 그 아이가 아프지 않게 이제 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더블아트 젖병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두나 이런 쪽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으신데 유두가 좀 함몰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젖꼭지에 직접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유두 보호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함몰 유두 상처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가 빨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함몰 유두뿐 아니라 처음에 이제 모유에 적응을 못해서 분유를 시작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유두 보호기를 이용해가지고 젖에다가 그 유두 보호기를 부착하고 아기한테 먹이면 아기가 그게 우유병인 줄 알고 처음에는 먹더라고요. 저희 아기도 그렇게 해서 모유수유를 조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가제 수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통은 알록달록 예쁜 거를 많이 선호하실 텐데요. 실제로 아이에게 좋은 건 이렇게 아무 모양도 없는 무지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제 수건은 계속 아이가 흘리거나 닦거나 그럴 때 그리고 씻길 때 뭐든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제 수건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기가 안쪽에서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이가 엉덩이 짓무르거나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판텐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그 연고는 이제 엄마가 유두에 상처가 나거나 그럴 때에도 바를 수 있고 아이가 엉덩이에 진물이 났을 때도 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근처 약국에 아무데나 가셔도 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손톱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신생아용 손톱이 그 손톱 가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되게 부드럽게 둥근 코로 돼가지고 조그만 가위가 나와요. 그런 가위를 준비하셔가지고 아이 손톱 정리를 잘 해주시면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도 좀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더 많은 정보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육아 정보, 앞으로 뭐 출산하시는 과정 같은 것도 제가 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진통 주기라든지 진통 후기가 정말 어떻게 오는지 그런 거 생생하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친절한 세희씨 또는 박세인 검색하시고 제 블로그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애주마의 성장일기 업데이트 플러스 어플에서 소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 보시면서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대화 남겨주시면 저도 언제나 24시간 대기하면서 여러분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애주마의 성장일기 11편이에요. 네, 마지막 편이고요. 12편에서는 제가 아기를 낳은 후기, 그리고 아기를 낳았던 영상 제가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거 드리면서 제가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주마의 성장일기였습니다.